부천쾌. 풍도씨가 와서 말하길 나는 희망하고 있는 바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성부를 점치고 싶다 해서 입소에서 쾌의 초여를 얻었다. 쾌는 오양이 우의 이름을 물리치려고 하는 괴이므로 이름에서 쾌라고 하고 쾌는 결단하고 나간다는 것이다. 지금 귀하는 초여를 얻었지만 위치는 최하위, 그죠? 하위에 있으므로 아직 세상의 신용을 얻지 못해 큰 인물과 하나가 되어 이르러 서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귀하는 비천한 신분으로 대인이 하는 일에 참가하고자 하지만 거기에 참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 사이를 이간한다고 보여져 문책을 받는 때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죠? 장어전지,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강장해서 왕 불승우이고 가서 이기지 못하니 허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급하게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시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을 계획하는 것이니 재앙은 반드시 자신에게 내려지게 된다. 그 후 과연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 보시면 어떤 상인의 지배인이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사업상 여행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점포를 대리인과 첨원에게 위임해 두었는데 이들이 공모해서 거액의 돈을 사적인 용도에 써버리고 돈을 받았던 상인들과 공모하여 가격을 높여 장부를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나는 그 음모를 취재하여 적발하려고 하는데 죄를 파헤쳐 엄중히 처벌해야 할지 아니면 온건하게 처리해야 좋을지를 점치고 싶다 해서 입소해서 쾌의 이유를 얻었다. 쾌는 강의 유를 정하는 괴이며 소인을 추방하는 때로 본다. 상효의 이름이 간악으로 괴의 주요이며 지금 이것을 제거할 때이기 때문에 부정한 대리인이나 점원을 내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괴에는 문서의 상이 있어서 왜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또 그 설계전에서 이게 나올 때 이제 말씀을 그때 또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장부상으로 아무리 교묘하게 꾸며 놓았어도 이 음모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제2호에 그죠? 예. 모, 야, 유, 용, 무률 밤에 전쟁이 있더라도 군대가 움직이더라도 놀라지 말라 했으니 이의 조사는 공공연히 하지 말고 은밀히 해야 하기 때문에 모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밤에 밤중에 또 그 처치도 관대하고 온건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이 추문이 만약 세상에 알려지면 귀하의 주인은 지배인의 당신도 신용도 함께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결국 지배인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해서 이거를 아주 온건하게 처리했다 그랬죠. 획궤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죠? 2위에 보시면은 쳤고 두려워서 부러지는데 모야 유용 무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상월에 보시면 유용 무률 즉 중도야. 군대가 동원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중도로 얻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중용의 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격하게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고
조용히 은밀하게 유순하게 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치 22년 1889년 인바누마를 점치다 그랬거든요. 이게 아마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이 고도 선생이 살고 있던 땅을 나라 또는 주라고 하는 주는, 그죠? 삼수변에 있는 이 주며 큰 비가 내릴 때마다 산을 씻어 내려 그 진흙탕물을 침전시킬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실제로 점검해도 또는 지도상으로 보아도 큰 개천이 흐르는 곳에 반드시 큰 이 주라고 하는 게 있죠, 실제로. 그래서 쭉,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물을 퍼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메꾸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쳐봤다는 거죠. 그래서 3회를 얻었다. 진흙은 물을 빨아들이는 땅이고 가장 낮게 있어야 하는 것인데 높은 곳에 있어서 쓸데없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쾌의 괴명이 된 이유면서 쾌, 결이야. 그렇죠? 라고 하고 건이열이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쉽게 이루어 기뻐함을 말하는 것이다. 결의화, 결단하지만 온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호는 수세가 부드러워 배의 통행이 자유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어 왕정, 왕의 조정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회의에서 최대수의 찬성을 얻음을 말한다. 유승오강이란 유순한 것이 5개, 강건한 것을 승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인본수의 바닥은 해수만조시의 수위보다 5척이나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 기가 막히죠. 부호유려, 성신이 있게 부르짖어도 위태롭다라가 기우인의 광이야. 그러므로 그 위태로움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인본수 뚝을 끊어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시운이 왔다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고자업이란 촌민들은 원래부터 이 사업을 희망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분리즉용, 소상내 공이야.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이롭지 않으니 그 숭상하는 것이 크게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시운에 포기하고 스스로 물러날 결심하려는 것이다. 리유유왕, 가는 것이 기쁨이 있다. 강장내 종이야. 강건함이 잘해서 그 마치게 된다라는 것은 굴삭이 때가 왔다는 것이다. 그 여러 가지 쭉 지금 이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 인본소라고 하는 데를 굴삭해야 하는데 착수 안 되면 반드시 대성공할 것이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원로원의 서촌정양 그리고 신라전 효령 정관성간 두 사람이 한 상인을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코하마에서 양은중매상 인데 오래전부터 친구지만 배짱이 두둑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며 최근 조선 문제로 인해 주식 투자에서 엄청난 돈을 거머쥐었다라고 했다. 또 우궁
우웅씨 이 사람은 원래 갑주 출신으로 혼자서 요코하마와 여러 가지 장사를 경험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양은상의 대리인이 되었다가 나중에 독립하여 중매인이 되었다. 양은상은 상장사의 일이지만 노력한 끝에 이번에 승리를 얻어 15만 엔을 벌었는데 이 돈을 앞으로 어떤 쪽에 써야 될지 상담을 했던 것이다. 이의 친구 서천 고도씨는 여러 가지 일에 경험이 많고 어려움도 겪은 터라 세상에 도리어 밝은 자이니 그 의견을 들어보자 하고 데리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소에서 쾌의 사유를 얻었다. 이게 상당히 좀 길죠. 돈을 번다는 것은 어려움은 인생에 있어서 이 이상의 어려운 일은 없을 정도이다. 유럽의 학자나 기술자라도 돈이 있으면 앉아서 초빙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서 쭉 보시면 그 단락 맨 끝에 내려오셔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러므로 귀하는 지금 15만 원의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돈을 좋은 일에 써서 국가의 공익을 돕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중간에 보시면 그러므로 돈을 모아 자손을 생각해서 주어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기력이 왕성할 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나아가서는 천하의 공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을 하며 은혜를 자손에게 남기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산이현이라는 지형이 그 바리떼 모양으로 해서 후지산을 따라 동해로 뻗는 길이 있는데 소금이나 어리를 운반하는 작은 거리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그 돈을 들여서 그 공익을 위해서 그 도로를 크게 낸다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익으로 해서 길을 내고 이제 하라고 그래요. 하는 것이 어떠냐. 나의 의견 이상이면 이것을 실행하든 안 하든지는 귀하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점을 쳐서 쾌의 사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사유에 효사에 둔 무부 기행차저 그랬죠. 엉덩이에 살이 없으니 그 나가는 것이 머뭇거린다. 겨냥회망 양을 끌고 가면 후회가 없어지리라. 문헌불신 말을 들어도 믿지 않으리라. 했는데 둔무부란 노력하지 않고 거금으로 얻어 마음이 허전하고 몸이 공중에 뜬 것 같다는 말이다. 기행차저란 나아가 일을 하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고 물러나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문헌불신이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도 의심하여 실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딱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서 몇 줄 내려가면 우궁씨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실행하고 하겠다 하고 답하고 돌아갔으나 그 후 40일이 지나 다시 와서 말하길 앞서 가르침을 받을 때는 느낀 바가 있어서 속히 산이인으로 갈 결심을 했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동업자를 만났는데 그 권위에 넘어가 운이 있을 때 한 번 더 큰 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해서 주식을 샀다 크게 실패해서 이익의 반 이상을 날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볼 때는 반드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크게 후회했다 이 말이죠. 나는 여기서 크게 느낀 것이 신이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처럼 엄숙하다는 것이다. 그가 얻은 돈을 좋은 일에 쓰려고 했어도 잃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보시면 또 주식으로 번 돈은 똑같이 주식으로 잃는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인가? 돈은 같은 돈이어도 주식으로 얻은 돈을 좋은 일에 베풀어 여러 사람의 존경을 얻는 것도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신의 존엄은 실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호족, 가솔이 찾아와서 은거에 있는 주인의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입소해서 쾌의 오해를 얻었다. 쾌는 소인이 구호인 군우의 옆에 있으면서 총애를 얻고 이권을 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군자가 이를 물리치는 괴임으로 쾌라고 한다. 귀 집안의 주인은 원래 질병이 있어 집안 어른의 충고를 받아들여 은거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오해를 얻었다는 것은 이 은거를 본저로 여기고 소인배들을 믿지 말고 아무리 소인배들이 나쁜 흉계로 고소를 한다 해도 저들이 도장을 맡기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다 안다. 그래서 아마 재판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소인배들의 사기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죠? 여기는 마중입니다. 네,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육쾌쾌로 해야 됩니다. 이께는 옛날 어느 영주가 술을 마시고 한마디에 15명의 군사를 할복시키고도 태어났다는 괴이기 때문에 노구는 소인배들을 물리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외무서기관 북택정성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쭉 여기 보시면 선비된 자는 밑에 쭉 내려오시면 장군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 최대의 영예이니 역을 이용할 때는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이 일에 확실히 망설임이 없다는 것을 납득했으나 이 일은 예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이것을 역에 물어보자고 강력히 권하였다. 이에 선생은 설을 취해서 점을 치니 쾌에 상해로 얻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불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 지금 이 선생이라고 한 사람이 역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선생이 말씀하시길 이 꾀는 흉합니다. 그러나 이미 명령에 응하였으니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했다. 그리고는 즉시 여장을 꾸렸으나 말이 없었다. 목중에 상인이 와서 말을 팔고자 하였기로 선생은 한 필의 준말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높은 금액으로 사들였다. 이 말은 선생의 마음에 들어 도로라 이름 지었는데 동경으로 가는 나들이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선생은 도로를 타고 가다가 친구인 소원 씨의 집에 투숙했는데 소원 씨는 선생의 상경을 축하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에게 묻기를 선생은 지금 상경 도중인데 이번 역은 어떤 궤입니까? 하자 선생은 택천궤 상현입니다 대답했다. 소원 씨는 이 사람도 역을 아는 사람이죠. 하늘을 우러러 선생의 흉중을 꿰뚫듯이 탄식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별을 고하고 경도의 도교죠, 도교. 그 당시 도교와 교도 도착하자 공경등은 선생의 명성을 듣고 후하게 접대했다. 오늘날 선생은 중천궁에 불려져 그 일왕이 있는데 불려져서 구주의 형세나 문무의 정비 상황을 설명하고 마침내 기병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 성향의 마구가 간편한 서양의겠죠 이게 서양의 마구가
간편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도로를, 자기 말이죠, 말을 정원으로 끌고 와 스스로 서양의 마술을 펼쳐 보였다 이 말이에요. 승마하는 걸. 중천궁은 칭찬하여 친히 술을 권했는데 선생은 감격하여 신은 원래 비천한 출신으로 전하를 만나게 된 것이 일생의 영예이니 이보다 더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정원에서 마술을 펼친 것을 기념하여 도로라는 말의 이름을 바꾸어 왕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왕정.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물러나 돌아오는 길에 목야거리에 왔을 때 무사들이 좌우에서 선생을 습격해서 말에서 떨어졌다. 나는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개탄해서 역의 묘리는 신에게 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쾌계에 양어 왕정 유승오 강이야. 왕의 조정에서 부르진다. 유한 것이 5개 간 것을 탔다 이 말이죠.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 중하게 쓰이다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 상이니 유부 유호류 유 뭐죠? 예. 부호유려죠. 성신이 있게 부르짖어도 위태로움이 있다. 난 이 흉제를 말하고 자고읍이란 그렇죠? 자기 고을 사람들한테 먼저 말한다는 건 선생의 마명을 고쳐 왕정이라고 하고 돌아가는 길에 말 위에서 비명의 죽음을 맞이한 것은 실로 불가사한 일이다 이 말이죠. 나는 당시 마음 깊이 느낀 바가 있어서 역정물 소홀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서 그 정원에서 궁궐에서 그 마장마술을 보였기 때문에 그 임금이 술을 한잔 하사하고 뭐 하니까 그냥 감격해서 말 이름을 왕정이라고 치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참으로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여기 법칙은. 저희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9월호 통본 387호까지 냈습니다. 즉 38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간역학을 발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창간해서 여기까지 왔죠. 월간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나갑니다.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아함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기문등갑,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운세가 나갑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택일,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행에 길한 방위, 흉한 방위가 나갑니다. 창간 33년 기념으로 이런 사은 행사를 합니다. 월간역학 1개월 한 권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만 4천원이죠. 그런데요,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39,000원만 더 보태시면 18만 3천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은품을 대량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2022년 1월부터 6월호까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1, 2, 3, 4, 5, 6. 이 금액이 5만 7천원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느라고 1호로, 2호로, 3호로를 재판을 찍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월간지를 재판 돌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한 50여 부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분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 3, 4, 5, 6까지 해서 5만 7천 원을 드리고요. 7, 8, 이제 9월까지, 이거는 7월부터는 여러분이 구독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1월호부터 9월호까지를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이 가운데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만 7천 원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 탐사봉이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맥 탐사봉 케이스가 10,000원입니다. 그럼 이게 7만 원이죠. 수맥 탐사봉은 이렇게 쓰시는데, 들고 가다가
이렇게 X자가 되면 수맥이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수맥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상세한 안내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인데요.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마이상법 정해 역시 큰 책인데 3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겁니다.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원입니다. 이거는 책이 좀 작지만 내지까지 전부 올 칼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월간역학 1호로부터 6호로까지 57,000원, 수맥 탐사봉 6만원, 그리고 주역 38,000원, 마이상법 정해 38,000원,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원, 월간역학 1년 14만 4천원, 합치면 35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은품만 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3만 9천원을 더 내시면 사은품 21만 3천원어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8만 3천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전화 주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21만 3천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